제가 최근에 하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MB까지가 들어가고 나면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물론 YS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중간에 이렇게 길을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소위 이 땅에 지금 현재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실은 가짜 보수 세력이나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이른바 지도자 내진 대통령들이 다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가 없고 법의 단죄를 받거나 국민의 탄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에 비하면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둘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이렇게 쭉 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또 그 말씀하셨는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한 해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죠. 1919년? 오, 그렇군요. 그때 3.1운동이 나고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예. 네. 그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 지금 사실은 구속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머물러야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 여론도 찍어주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쁜 대통령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그러면은 이명박이 구속된 이후에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들 중에 개헌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은 당론 정도로 지금 10월달 정도에 하자. 지방선거랑 상관없이 이 느낌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는 바른정당까지도 개헌을 어떤 형태로든 이번 6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어깃장을 놓게 되면 개헌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지런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해서 개헌하는 게 순리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더 맞는 거겠죠. 대통령 발의 개헌도 결국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우선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 논란의 최대 쟁점은 내용보다도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 걸 합의했던 걸 뒤집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대통령인 당시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현재의 야당 후보인 당시의 모든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까지 모두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국회의 수장이자 권력 2위인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왜? 어차피 할 거니까 돈 안 들 때 하자. 그리고 합의된 때 하자. 이걸 뒤집는 순간 그 합의는 이제 모든 정쟁이 시작된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결론은 연내에 하자 그랬다가 지금 10월에 하자는 건데 핵심은 6월에 하기 싫다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은 6월에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이 되는데 저는 실제는 그쪽이 자유한국당 쪽의 입장을 맞춰서 우리는 6월에 하고 싶었는데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결국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에 국민과의 약속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한 대로 결국 이것은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최상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3분의 2 이상을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합의로 되건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건 그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사실상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합의대로 가자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압력대로 탄핵도 그렇게 따지면 거의 불가능했던 일을 국민의 압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까지 해서 밀어붙여 볼 건지 아닌지 하는 게 남게 되는데 결국은 다른 모든 내용보다도 시기에 대한 쟁점이 생각보다 크고 또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국민투표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갖고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이거잖아요. 국민투표의 원래 모습은 합의가 가장 중요해질 수도 있는 부분 나머지 뭐 디테일의 복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어쩌면
서로 간의 협의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구조에 대한 투표를 먼저 해요. 지방선거 때. 어느 걸 더 찬성하냐. 그 다음에 누구 안대로 꼭 10월달이 아니라도 선거랑 상관없는 그 시점에 국민투표를 붙여서 개헌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정농단이 태블릿 PC로 나왔을 때 10월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될 때 탄핵이 될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에 234명이 탄핵에 찬성해서 이제 직무정지를 시켰던 거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놓고 개헌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하면 팽팽한 여론이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국회에 공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리되는 형태로 하면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투표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권이 국민과의 한 약속도 못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서 개헌을 지방선거 시기에 진행하는 것 지금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푸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현실성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권력 구조에 대한 것만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그 뒤에 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권력 구조가 제일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는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없이 6월 달에 다 합의할 수가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연기하자고 하는 명분도 권력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걸 졸속으로 하기 어려우니 그거를 더 천천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권력 구조를 띄워놓는다는 것이 결국 권력 구조도 합의해서 국민투표라는 게 하나의 안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투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그런 의견이 네, 있다 네. 전달해 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위한 자신이 발의하기 위한 개헌 특별기구까지 마련돼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야기는 며칠 전에 방송에 나갔고요. 이 개헌 논란이 어떤 전국의 큰 줄기를 바꾸는 변수가 되긴 힘들겠죠. 저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길에.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때문에 이제 그 개헌 문제가 좀 묻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기가 이제 3월 13일 날 보고하고 3월 20일 날 이제 발의를 하고 국회에다 넘기게 되는 과정이 이제 또 패럴림픽하고도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학습 능력 또는 사안을 바라보는 꿰뚫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눈? 이것이 이제 2015년, 16년도를 경과하면서 매우 높아졌다. 물론 이미 이제 헌법 전문이나 아니면은 130조 가량의 헌법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의 전문을 전체를 한번 좀 놓고 일일이 좀 1조 총괄하고 뭐 전문 내용을 참 보다 보면 여기에 문제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기초적인 문제, 국민 기본권의 문제와 그다음에 지방 분권의 문제, 사법권, 중립의 문제 또는 인사추천 제도의 문제를 다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세력, 어느 당이 가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들이 이제 서서히 형성될 거라 본다.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되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약속했던 걸 안 지키는 일이라면 명분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이 워낙에 국민들의 어떤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국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헌법으로 어떻게든 개헌이 된다고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지금 단정하기 어렵죠. 쉽게 저는 단정하기가. 저는 그렇게 밟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시점상으로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은 3월 달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발의 여부가 사실상 3월이면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연내를 얘기했다가 10월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간단합니다. 이유는 지금 개헌 자체를 완전히 하지 말자. 이건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6월을 미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미루자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7월에 하자 8월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야 6월에 하지 왜 그러니? 이렇게 되잖아요. 날씨 좋을 때. 그러니까 덜 출 그 때. 12월에 하자 이러면 너무 또 안 하라는 것 같고 하니까 꽁수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꼼수로 10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 소나기 피해보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그거예요. 결국 이제 그것만 피하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쨌든
그런 꼼수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월을 넘겨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사 반대를 한다면 합의가 될 리는 없고 또 대통령이 발의했을 때 3분의 1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99%. 이제 그럴 때 남는 선택은 대통령의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여서 일단 개헌을 저지한 세력이 저 세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이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은 당론 정도로 지금 10월달 정도에 하자. 지방선거랑 상관없이 이 느낌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는 바른정당까지도 개헌을 어떤 형태로든 이번 6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어깃장을 놓게 되면 개헌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지런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해서 개헌하는 게 순리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더 맞는 거겠죠. 대통령 발의 개헌도 결국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우선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 논란의 최대 쟁점은 내용보다도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 걸 합의했던 거를 뒤집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는 그쪽이 자유한국당 쪽의 입장을 맞춰서 우리는 6월에 하고 싶었는데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결국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에 국민과의 약속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한 대로 결국 이것은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최상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3분의 2 이상을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합의로 되건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건 그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사실상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합의대로 가자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압력대로 탄핵도 그렇게 따지면 거의 불가능했던 일을 국민의 압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상황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한 해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죠. 1919년? 오, 그렇군요. 그때 3.1운동이 나오고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예. 네. 그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 지금 사실은 구속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머물러야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 여론도 찍어주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쁜 대통령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그러면은 이명박이 구속된 이후에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들 중에 개헌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 제가 최근에 하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MB까지가 들어가고 나면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물론 YS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중간에 이렇게 길을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소위 이 땅에 지금 현재 소위 보수라고 라고 자처하는 사실은 가짜 보수 세력이나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이른바 지도자 내지는 대통령들이 다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가 없고 법의 단죄를 받거나 국민의 탄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에 비하면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둘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이렇게 쭉 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또 그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대통령인 당시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현재의 야당 후보인 당시의 모든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까지 모두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국회의 수장이자 권력이인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왜? 어차피 할 거니까 돈 안 들 때 하자. 그리고 합의된 때 하자. 이걸 뒤집는 순간 그 합의는 이제 모든 정쟁이 시작된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결론은 연내에 하자 그랬다가 지금 10월에 하자는 건데 핵심은 6월에 하기 싫다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은 6월에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이 되는데